여기죠, 여기. 이렇게 딱 갔다가 공 걸 때 여기. 오. 바깥쪽, 안쪽. 네. 뒤꿈치, 앞꿈치가 아니라 옆날, 옆날, 옆날. 드라이브 거실 때는 앞스윙보다는 전 백스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은 백스윙의 힘으로. 안녕하세요. 모든 탁구 동호인들의 숙제죠. 커트볼 포핸드 드라이브. 가장 쉽기도 하지만 가장 어렵기도 한 기술인데요. 세리 관장님께서 또 선수 시절에는 국광 러버를 쓰셨고, 세리 관장님께서 또 쇼츠가 아주 화제가 됐어요. 포핸드 드라이브가 무슨 마론 같다, 뭐 중국식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소리도 짝짝 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중국에 많이 갔어요. 노하우를 동호인분들한테 도 알려주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한번 치면서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커트볼은 올리는 게 아니라 회전을 이기는 것입니다. 받쳐서 올리는 드라이브가 아니라 회전을 몸의 회전으로 공의 커트량을 이겨내는 거예요. 커트볼을 들어 올리게 되면 루프 드라이브로 가게 돼요. 그럼 상대방이 디펜스도 푸시처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트는 자세 잡고 공의 커트량을 몸의 회전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커트볼 드라이브 걸 때 얇게 빼지 않아요. 저는 얇게 빼지 않아요. 얇게 빼면 공의 면을 맞을 때 끝에 많이 맞아요. 그래서 두껍게 몸의 회전 이런 식으로 가요. 얇게 빼면 빗맞거나 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백핸드는 숙여서 하라고 하셨는데 포핸드는 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포핸드는 몸에 힘을 써야 되는데 파워가 안 실려요. 백은 스피드고 포핸드는 하체, 골반, 코어. 하체, 골반, 코어 이런 식으로 골반, 코어, 골반, 하체, 코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서 그냥 부드럽게 하체, 골반, 코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커트볼이 오시면 들어 올리시지 마시고 회전을 하체 힘으로 이겨낸다고 생각하시면서 하체, 골반, 코어 이렇게 돌려주세요. 두 번째, 커트볼은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는 것이다. 구독자님하고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드라이브 거실 때 대부분 뭐 커트하고 걸거나 썩어놓고 걸잖아요. 공이 일로 오는 길이 보이면 다리가 가서 앞에서 치지 마시고 공이 여기 지점에 떨어지면 허벅지가 여기, 공이 정점에 딱 살짝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스윙이 지나가는 거예요. 기다려서 칠 수도 있고 바로 그냥 기다리지 않고 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이제 기다리지 않고 치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다리지 않고 치는 거는 맞고 올라가는 걸 제가 이렇게 몸이 들어오면서 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원바운드로 나오잖아요. 그런 공들은 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차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몸이 이렇게 차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기다리면 여기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 낮출 수가 없어요. 원바운드 같은 경우에 자세 잡았다가 차가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다려서 드라이브 걸 때는 공이 이쪽이 아니라 이 부분, 원바운드는 찾아 들어가는 거고 커트볼 기본 드라이브는 옆에서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공이 맞고 정점에서 살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퉁, 지금 좀 찾아 들어갔는데 퉁 이런 식으로 커트공이 길게 나오면 퉁, 기다려서 옆에서 기다리고 옆에서 이렇게 뒤로 나가서 이렇게 거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떨어져서 여기서 가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자세가 다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중심이 또 반대발이 뒤로 가요. 그럼 중심이 무너지죠. 그러지 마시고 찾아 들어가시거나 버텨서 스윙, 기다려서 스윙 뭐 이런 식으로. 오른발에 발에 힘을 못 버티시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드라이브 거실 때는 하체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드라이브 거실 때는 팔로만 치지 마세요. 팔로만 치시게 되면 회전도 주고 힘도 써야 되니까 팔을 몸쪽 가까이 당기시게 되거든요. 몸쪽 가까이 당기시게 되면 머리도 찌어요. 그리고 공도 딱 소리 나면서 때려 맞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스트로크에 가깝고요. 근데 자꾸 공이 때려 맞고 스트로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윙이 이렇게 몸쪽으로 가까이 당겨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때려 맞아요. 몸쪽 가까이 당기시면 이렇게 때려 맞아요. 이러면 드라이브보다 스트로크에 가까워요. 엄청 센데요? 그래요? 근데 이게 공이 좀 많이 깎여버리면 바로 걸리거든요. 공이 좀 깎이면 이게 바로 걸려버려요. 왜냐면 팔로 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코어, 하체, 복근, 퉁. 얘만 들어가도 각도만 두껍게 툭 지나가도 되잖아요.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잘 들어가냐. 부드럽게 앞으로 쭉 뻗어주는 이런 드라이브를 걸으세요.
커트공이 양이 점점 많아지실 때는 발바닥의 지면을 꾹 튕겨 눌러준다는 힘을 가지고 하체, 골반, 허리 그래서 퉁 이런 식으로 반동과 발바닥의 힘을 밀어내면서 골반을 접어주시고 퉁 돌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힘을 응축했다가 한번 확 틀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스윙 스피드와 악력의 비밀입니다. 드라이브 거실 때 손에 힘을 어디다 주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라브 빵꾸 나는데 괜찮나? 드라이브 그립을 잡으실 때는 엄지검지에 힘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지검지는 기본이고요. 손끝은 기본이고요. 엄지검지 이쪽을 이렇게 눌러준다는 느낌과 잡아주는 건 기본이고요. 공이 파워가 세면 세질수록 회전력이 많아질수록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저는 다 같이 잡아줘요. 드라이브 거실 때 스피드랑 파워가 세지면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을 잡아줘야 공이 오버하지 않아요. 나가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회전량을 이기시려면 이 엄지검지량으로는 회전은 되겠지만 파워는 못 잡아줘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특히 점착 라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텐션 러버는 안 잡아요? 당연히 잡아요. 저는 아무래도 점착 러버를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가 이 느낌이 훨씬 공이 끝에 잘 떨어져요. 뚝뚝 나가지 않고 뚝뚝 테이블 안에 잘 들어와요. 회전이랑 점착이랑 다 똑같아요. 손끝에 힘을 잡아줘야 공이 끝이 포물선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잡아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지검지뿐만 아니라 이 중지, 약지, 새끼 얘를 같이 잡아줘야 공이 가다가 툭 떨어진다는 느낌. 그래서 테이블 안에 딱 들어와요. 그리고 스윙 스피드가 빠르면 빠를수록 악력이 중요해요. 힘을 풀고 사실 공 맞을 때만 악력을 준다고 하시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힘을 순간적으로 잘 주시는 분들은 바로 공 맞을 때 임팩트 딱 잡으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선배님 같은 연령이 좀 계신 분들은 손에 힘을 순간적으로 주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공을 맞기 전에 미리 힘을 잡아준 느낌으로 공을 맞추라고 말씀드려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예 힘을 놓고 놓았다가 이렇게 힘을 딱 주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적당히 힘을 주고 있다가 더 주라는 분이 계시고 세리 관장님은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해요. 저는 아예 놓으라고 하지 않고요. 라켓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빼보세요. 이 정도. 또 왜냐면 라켓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힘을 안 주고 있다가 라켓 잘 나가면 타이밍도 안 맞고 손목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힘을 주고 계시다가 잡아주고 이게 공이 메가리가 없다고 하죠. 힘을 어느 정도 유지하시다가 임팩트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 거실 때 손목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꽉 찌는 손은 아니고요. 부드럽게 라켓이 빠지지 않을 그립을 잡고 있는 순간에 엄지와 검지 앞스윙 나갈 때 중지, 약지, 새끼 요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드라이브의 각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스피드가 빠르면 회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걸리지 않고 잘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신 분들은 스윙 스피드가 일단 빠르시고 회전량이 많아요. 그러면 묵직한 거는 파워는 기본으로 실리는 거죠. 스윙 스피드의 힘은 광배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각도가 두껍든 얇든 스피드가 빠르면 공의 회전량이 많아지고 회전량이 많아지면 공도 묵직해져요. 얇은 드라이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피드가 있으면 그 공의 커트량보다 내가 공을 회전이 한 바퀴 더 많아지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얇게 쳐도 스윙 스피드가 광배를 이용해서 보내주는 힘이 많으면 광배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힘이 많으면 충분히 들어가요. 커트볼 포핸드 드라이브를 하체로 좀 치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도 좀 색다르네요. 공이 많이 깎여온다 하면 라켓을 조금 더 내리고요. 내려서 광배도 이용해 주는 거죠. 하체는 기본이고 이쪽으로 광배 여기 또 쇼츠에서 보고 박세리님의 스윙을 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도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각도를 백스윙 할 때 얇게 빼라고 하지 않고요. 두껍게 열었다가 나갈 때 닫아주는 스피드로 각도를 너무 닫지 않고 손목도 너무 많이 쓰지 않고요. 열었다가 몸의 힘으로 하체 힘으로 쓰고 요 정도? 이렇게 걸지 않아요. 살짝 요 정도 그래야 공이 긁히잖아요. 긁힐 수 있는 각도로 이렇게 하면 위로 긁어야 돼요. 두껍게 빼다가 이렇게 하면 위로 긁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공이 맞을 때 이런 식으로 두껍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몸이 지나가는 거죠. 여섯 번째, 드라이브 걸 때는 끝스윙을 하고 피니시하고 다음 준비를 해주세요. 스윙을 하시고 들어갔나 확인하시고 그때 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맞을 때 임팩트로 들어갔다 미스했다 이게 감으로 느껴지고 다음 준비를 하거든요. 드라이브가 미스를 하셨더라도 자동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걸고 준비, 걸고 준비.
스피드는 빨랐는데 준비도 너무 빨라지면 안 되고요. 걸고 자연스럽게, 걸고 자연스럽게, 걸고 천천히 이런 식으로 준비해요. 준비라는 게 커트볼 치고 민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상대가 뭐 수비수인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겠어요? 자, 커트볼 걸고 천천히 위에서. 커트볼에 회전량이 많으면 그 다음 공도 회전이 어느 정도 실려 있어요. 그럼 그거를 저는 회전을 같이 눌러주지 않고 상체로 같이 눌러줘요. 커트공은 자세를 낮추니까 무릎 밑에까지 내려가고요. 퉁. 그리고 민볼은 무릎 라인에서 이렇게 갔다가 커트볼 걸고 다음 공은 민볼 회전이 오잖아요. 커트볼 걸고 위에서 스윙, 걸고 준비 스윙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들을 몇 가지 해볼게요. 또 세리 관장님은 이 세 손가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스피드가 빠르고 커트량이 많은 공을 걸 때나 상대방이 공이 센 걸 내가 맞드라이브를 걸어줄 때나 상위 보스 분들은 상위부 하이부 뭐 다 떠나서 중요해요. 공 끝이 테이블 안에 뚝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이렇게만 좀 잡고 이건 그냥 거의 걸치는 식으로만 했었는데 그게 또 아닌가 봐요? 요즘에는 공이 무거워지고 또 플라스틱 바뀌고 나서는 얘를 저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파워도 묵직함도 다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럼 또 이제 바로 질문 들어가면 또 추천하시는 포핸드 그립에 대해서 감는 건 일단 저는 비추천. 왜냐면 감으면 빼기 편하잖아요. 빼기 편한데 전환이 좀 안 된다고 하나? 물론 요즘 백그립으로 탁구를 많이 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너무 감지도 딱 중간이 좋은 것 같아요. 뉴트럴 그립이 좋다. 이렇게 열어 잡지도 마시고 빼 잡지도 마시고 너무 이렇게 꽉 잡지도 마시고 그냥 악수하듯이 가볍게 잡아주시고 그립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편하게 잡아주세요. 또 질문을 하자면은 아예 초급자를 위한 내용은 거의 없었단 말이죠. 탁구를 처음 시작하면은 커트볼 드라이브 제일 어려워요. 네트에 많이 박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좀 쉽게 연습하는 방법이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커트볼은 스윙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리를 신경 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을 올 때 무조건 드라이브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이 올 때 그냥 다리를 툭, 툭 이런 식으로 스윙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중심, 다리, 복근, 스윙 이게 같이 드라이브 올 때 하체, 복근이랑 스윙이랑 합이 맞아야 돼요. 그러려면 스윙 연습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럼 광배는 언제 써요? 아까 광배 쓰라고 하셨잖아요. 광배는 세게 칠 때, 회전 많이 주고 싶을 때. 세리 관장님을 보면은 이런 소리가 많이 난단 말이죠. 점착이나 약점착을 쓰시기도 하고 면을 두껍게 치라고 하잖아요. 텐션이나 뭐 점착이나 약점착이나 뭐 똑같이 알려주시나요? 저는 똑같이 알려드려요. 텐션이랑 똑같이. 왜냐면 드라이브 러버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원리는 똑같아요. 뒷면은 텐션이잖아요. 치면서 설명해 주세요. 원리는 똑같아요. 몸이 일단 하체, 골반, 하체, 골반 이기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저는 점착을 좋아하는 느낌. 이게 딱딱 짝. 짝짝짝 붙으니까 확실히 커트볼 할 때 이점이 있죠? 네. 드라이브는 점착. 근데 제가 좀 약간 느끼는 건데 C50을 너무 바이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좋아요.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포핸드 러버. 왜냐면 사실 엑시움 스폰이시니까 엑시움에서만 고른다면 나는 포핸드 러버 이걸 추천한다. 사실 뭐 저는 뭐 엑시움한테 뭐 받은 것도 없고 이 옷 보세요. 버터플라이 입고 있잖아요. 저는 뭐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엑시움밖에 못 쓰시니까 그거 중에서 추천을 한다면? 지키리나이드 55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질문 또 하자면은 57.5도 있고 55도 있고 52.5도 있는데 굳이 55를 쓰는 이유는? 제가 현역이었으면 57점 썼죠. 근데 지금 아무래도 좀 선수 때만큼 운동도 안 하니까 52.5는 전 좀 무르다고 생각해요. 제 파워에 힘. 동호인한테도? 본인 쓸 거 말고요. 동호인들한테 추천을 해달라고요. 젊으신 남성분들은 네. 52 쓰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55도 충분히 반발력이고 좋고. 그러면 한 50대 형님들은? 또 55. 52.5는 여자분들이 드라이브 걸고 싶은가 그런 분들은 52.5 추천드려요. 백은? 백은 오메가 8%가 이거 좀 약간 신제품을 유도하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하긴 한데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메가 8% 좋아요. 동호인들이 보면은 키가 뭐 190이신 분도 있고 본인같이 160대이신 여성분들도 있잖아요. 키에 따라서 뭐 차등점 같은 게 있을까요? 키 크신 분들은 많이 낮추라 그래요. 어쩔 수 없이. 키가 중요해요. 낮춰야 이 높이가 맞잖아요. 키 크신 분들은 숏할 때부터 좀 달라요. 그래서 낮춘 다음에 허리도 많이 숙이시고 어쩔 수 없이. 키가 작으면 그러면 안 굽혀도 되나요? 아니요. 낮추는 건 똑같은데 허리까지 이렇게 숙일 필요는 없어요. 아, 훨씬 더 유리하다. 저는 이게 궁금해요. 여성 동호인이 그래도 동이핑퐁 채널에 20%나 보세요.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아, 난 여잔데 드라이브를 배우고 싶어.
근데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핀플이라고 하죠. 네. 그런 러버는 스트로크가 맞고요. 민러버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가 스트로크보다 더 플러스 요인이 많지 민러버는 스트로크보다 드라이브가 훨씬 더 좋아요. 좋다고 하셨죠? 그럼 이제 평생 포핸드 스트로크만 치신 분이 만약에 원포인트나 뭐 레슨을 받으러 오셨어요. 어떤 점을 중점으로 알려주시는지. 왜냐면 그 자세가 고착화돼 있잖아요. 그럼 또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스트로크를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커트 공이 와서 올라오는 지점을 치고 들어가시는데 맞고 떨어지는 지점에 드라이브를 걸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게 접히시긴 접히는데 발을 많이 쓰세요. 스트로크 분들은 여기는 중심을 쓰는 거랑 발을 이렇게 쓰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이거 말고도 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커트볼을 하면서 팔꿈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많은 영상에서 말을 하거든요. 팔꿈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이 커트볼 포핸드 드라이브 한정해가지고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팔꿈치를 다 펴서도 안 되고요. 다 접어서도 안 돼요. 그럼 접으면 당겨진단 말이에요. 당겨도 안 되고 펴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툭 드라이브 스윙하기 위해 얘는 그냥 도움만 주는 거지 팔꿈치를 힘을 쓰지는 않아요. 어떤 쇼츠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포핸드 폼이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아주 극찬들이 많아요. 백스윙이라고 해야 되나? 좀 다르단 말이죠. 어떤 거에 백스윙 본인은 집중하고 있고 왜냐면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하시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선수 때 경기하시는 거 보면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까지도 빼시더라고요. 선수 때는. 중국 선수들 스윙하고 비슷한데 백스윙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드라이브 거실 때는 앞스윙보다는 전 백스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은 백스윙의 힘으로 하체도 물론 백스윙의 힘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공이 옆에서 맞으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려면 준비했다가 힘을 모았다가 탕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탕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중요해서 탕, 둘, 탕 이런 식으로 둘, 탕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백스윙 하시는 걸 보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손목을 꺾으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감기는 드라이브는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열어주고 스윙 열어주고 근데 열어주는 대신 열어서 드라이브를 걸라는 게 아니라 그 공 끝이 빨리 돌아가야 돼요. 열어줬다가 라켓 끝이 빨리 돌아가는 스윙으로 요게 드라이브예요. 하나 또 질문하자면 왜냐면 하체에 대해서 그 설명해 주시는 영상들은 많은데 어떻게 보면 발꿈치 아니면 발가락 이런 데도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드라이브 할 때 뭐 뒤꿈치를 뭐 떼라 뭐 탁구치대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심을 그만큼 앞에 쏟아라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저는 모르겠고 여기죠 여기 여기 이렇게 딱 갔다가 공 걸 때 여기 오. 바깥쪽 안쪽 뒤꿈치 앞꿈치가 아니라 네. 옆날 자 그럼 오늘 이제 제대로 커트볼 포핸드 드라이브에서 배워봤는데 가장 중요한 거 딱 세 가지만 딱 꼽아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드라이브 할 때 공을 얇게 들어 올리지 마시고 면을 두껍게 가지고 스윙해 주세요. 두 번째 파워 드라이브를 걸고 싶은 분들은 광배를 같이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세 번째는 드라이브 걸 때 엄지검지뿐만 아니라 이 세 손가락까지 같이 힘을 주세요. 확실히 아까도 봤지만 공이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영상에는 근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양 판젠동 아니에요. 반대도 아니에요? 박세리 관장님한테 배워봤는데 확실히 또 새로운 포인트들도 많고 또 배울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중국 러버를 또 선수 시절 내내 쓰셨고 또 이게 안양 새로 오픈했는데 또 오픈한 지 얼마 안 돼도 사람도 많고 좀 이거는 본인 힘으로 말하기 쑥스러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레슨 자리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받고 싶으시면은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왜냐면은 또 이게 피크 타임은 또 금방 차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본 사람한테 또 배우고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은 커트볼 포핸드 드라이브에 대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가볍게 다리만 이용해도 드라이브가 실리니까 연습 많이 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으로 연습 많이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박세리 타코클럽에 한번 방문해가지고 일비도 또 8월달 내는 또 할인이잖아요? 네, 5,000원. 네. 할인이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또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거 보이시나요? 야, 이거 너? 엑시움 슈퍼 선수 아니세요? 맞아요. 이 러버 좀 주세요. 엑시움 그 관계자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이거 러버 좀 주세요. 이거 제가 하나 드릴까요?